이번엔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흘째인데요. 한밤중에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3차 회담은 이번 주말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계속 집중 포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외곽에 진을 치면서 북동쪽 도시 하르키우와 오크티르카에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키이우를 위협하는 거대한 러시아 부대 행렬은 여전히 도시 외곽에 멈춰 있는데요. 키이우에서는 현지 시각 4일 저녁 총격 소리와 공급 사이렌이 수시로 울렸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이 계속 교전 중인데 3차 회담이 곧 열릴 것 같다고요?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숄츠 독일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말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3차 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무력화와 현 우크라이나 정권 축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푸틴 대통령은 최근 독립을 선포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두 인민공화국 영토를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전체로 인정할 것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이어서 3차 회담은 곧 열려도 입장 차이가 커서 타결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하면서 걱정인데요. 서방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예,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현지 시각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원전 공격을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한 뒤 우크라이나 원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의 유엔 대사들도 같은 요구를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러시아군이 원전과 주변 지역을 우크라이나 국주주의자나 테러 단체로부터 지키고 있다면서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러시아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은 없었지만 상황은 극도의 긴장 상태라면서 우크라이나 핵시설 안전보장 협상을 위해서 조기에 체르노빌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가 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러시아의 추가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 전해 주시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MS가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회사 코전트 커뮤니케이션도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에르메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샤넬, 리치몬트 등 유럽 명품 브랜드들도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초강경 지지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유권자 마음을 얻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미 공영 라디오 NPR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불과 열흘 사이에 8%포인트나 올라서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서방의 강력 제재에 대한 러시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인의 권리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 대상을 기존 미국인에서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징계 대상자의 러시아 입국 금지, 러시아 내 자산 압류, 대상자의 자산과 관련한 거래 금지, 러시아 내 활동 금지 등이 포함이 됩니다. 러시아 의회는 서방 제재로 주가가 하락한 러시아 기업이 자사주를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IT기업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담은 반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보복 조치와 지원 조치를 병행을 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세계가 하나가 된 초강력 제재를 감당하기에는 힘겨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